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48회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48회 총평을 좀 하자면 지난 회차보다는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별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좀 어려웠고 쉬웠던 문제는 쉬웠다. 사실 지난번 회차 때는 평이했다라면 이번에는 좀 도드라진 문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단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게 있고, 그리고 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제시문과 선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문제로 들어갔을 때 하나하나 잡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가시대에 대한 생활 모습인데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1번 틀리면 여러분들 전국에서 혼자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농경가 정착생활이 시작이 되었대요. 처음으로 정착생활을 했던 건 누굽니까? 농사를 처음 지었던, 혁명이라고 불렸던 신석기 혁명, 신석기 시대죠. 그러면 신석기 시대 때는 레벨업 진화를 하면서 돌도 갈아 쓰는 간석기를 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모습을 보는 건데요. 자, 1번에 주로 동굴이나 강가나 막 짓고 사는 막집에 살았던 건 구석기인들이죠. 지배층의 무덤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 고인돌에 묻힌 사람은 대빵대빵 높은 사람, 지배층, 은동진, 족장, 군장. 여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동검을 만들었대요. 청동검이잖아요. 이거는 청동기 시대 끝 무렵, 청동기 말기부터 해서 철기까지 이어지는 동검입니다. 세형동검은요. 레벨업한 동검이고, 그 다음에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 드디어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한 곳에 정착할 필요가 있겠죠. 한 곳에 정착을 하니까 음식이 먹고 남는 게 있으면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토기가 제작이 되죠. 그리고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 철제농기구 철기입니다. 틀렸고요. 그리고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나라래요. 상가, 대가, 고추가, 가가가가가가, 마가우가, 저가구가가 부여였고, 이런 가들은 고구려죠, 고구려. 그리고 이런 제가들이 모여서 제가일을 했대요. 또 고구려입니다. 그러면 1번. 정답은 1번이에요. 사실 이 부경이라는 창고를 가지고 정답을 주는 경우는 처음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경 대신에 원래는 뭐 동맹이라든지 또는 소옥재령을 넣었던데, 이 부경이 들어간 거는 원래 제시문 박스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결정적 힌트와 함께. 그렇지만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는 참 처음인데, 일단 고구려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근의 약한 나라를 삥 뜯고 약탈하잖아요. 그래서 삥 뜯고 약탈했다. 그러면 그 약탈한 거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 창고가 부경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 부여영, 부여영고. 2번은 부여고요. 그 다음에 민며느리 제도. 이거는 옥조죠, 옥조. 어릴 때 우리 집으로 와이프, 미래에 결혼할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1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다 크게 되면은 돈을 주고 결혼하는 매매원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꾸짖고 화를 내는 체카. 누군가가 나의 공간을 침범했다. 꾸짖고 화를 내는 거. 이거는 대빵대빵 예민했던 동해고.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한 공간 소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군이랑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이 따로 있었던 재정분리사회. 농사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사만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사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3번이에요. 밑줄 친 이 국가의 문화유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김수로 왕이 나왔잖아요. 김해에 있었대요. 김해의 금강가야입니다. 그러면 가야의 유물을 찾으면 되는데, 1번은 지금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이고 칠지도고, 이거는 무령왕릉에서 나온 신수고, 그 다음에 5번은 발해의 유물이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 철이 썩어났던 철의 나라, 철의 왕국 가야. 철을 온몸에 휘감고요. 심지어는 말에게도 철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 그리고 가와나사입니다. 지금 백제왕과 신라왕이랑 지금 혼인을 한대요. 이거 언제일까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힘이 너무 세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체결했잖아요. 그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나서 이후에 백제와 신라가 각각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결혼 동맹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했던 백제왕이 누구냐면 동성왕이고요. 그리고 신라에는 소지왕이죠. 그리고 납니다.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갔다가 전사를 내버렸대요. 시호, 죽고 나서 받는 이름은 성이래요. 성왕이죠. 그리고 누구와의 스토리예요? 백제 성왕과 신라 진짜 흥했던 진흥왕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무령왕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진흥왕과 선왕이 뭐 동맹을 체결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요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보시게 되면 일단 1번에 고구려가 낙랑군을 추천했대요. 요거는 누굽니까? 아주 미쳐버렸던 미천왕. 요걸 축출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고궁원왕과 근초왕이 한판 붙잖아요. 그리고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이거는 침류왕 때고 훨씬 전이죠. 앞이고 가전이고. 그 다음에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구를 격퇴했대요. 요거는 강개토 대왕 때 스토리입니다. 가는 장수왕 이후의 스토리잖아요.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고구려가 동옥조를 정복했대요. 이거는 태조왕의 스토리죠. 훨씬 또 앞입니다. 가앞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맞네요. 정답 5번. 처음에는 나제 동맹 중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강 유역,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뺏기 위해서 진흥왕과 선왕이 연합작전을 해서 뺐잖아요. 뺏고 나서 백제 성왕이 어떻게 됩니까?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하죠. 한강을 차지하고 나자 진흥왕이 한강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저께 빡치고 분노 폭발했던 서왕이 나처럼 쳐들어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됐던 시기를 연표해서 찾으래요. 지금 김춘추가 돌아왔대요. 당태종의 지원을 이끌어냈대요. 이거 지금 나당 동맹 체결됐다라는 거죠. 나당 동맹 기억나세요? 수나라, 살수대첩, 망하고 당다라당당 당나라, 안시성 전투. 그리고 나서 나조나. 황산벌 전투는 이거 뭐예요 지금?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나서 약했던 백제 멸망. 백제 멸망 직전의 마지막 전투가 황산벌 전투잖아요. 여기 사이 들어가야죠. 정답은 2번이죠. 2번.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갑니다. 가왕의 제위인데 아주 돌대가리 아저씨. 왜 돌대가리입니까?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의 장인어른이 김은돌이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국학. 신라의 삼국을 갓 통일하고 나서 왕이 오른 게 바로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왕은 국학을 세웠다라는 거, 국학을 통해서 충과 효, 특히 충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답을 찾게 되면, 나머지 정답을 찾게 되면 이거는 제가 강의 때 많이 얘기를 했었죠. 신문왕 업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고 제시문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거. 왕의 힘이 강한 걸 바탕으로 신하들에게 기존의 토지제도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이사부 장군을 통해서 우상국을 복속시켰대요. 이거 울릉도로 갔던 거. 이거 누굽니까?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지승왕.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 최고의 정성기를 끌었던 거. 진짜 흥행했던 지능왕. 그 다음에 최고 지배자에게 마립간. 이거는 강개토 대왕의 왜구 격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고구려의 힘을 등에 업고 아직까지 왕이라는 칭호 대신에 대군장이란 마립간을 사용했던 거. 요거는 뇌물을 뿌잉뿌잉 갖다 바쳤던 강개토 대왕에게 뇌물왕이고, 이 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신라에서 불교를 처음으로 공인했던 거. 법으로 흥행했던 법흥왕. 법으로서 어떻게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 그리고 7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시기예요. 진성여왕 나왔고 채치호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예요? 신라 하대죠. 신라가 망하기 직전 150년 동안 왕이 무려 22명이 바뀌는 엄청난 혼란기. 신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있었던 스토리. 의창, 의려운 창고. 요거는 고려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원망스러운 종가 애노의 난. 정답 2번이잖아요. 이게 진성여왕 때 일어났던 거였고, 도복을 입고 흑흑흑흑 울었던 이거 누굽니까? 백제 부흥운동이죠.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 묘청 고려시대고,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고려시대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8번. 나라연의 헤이쇼크에 오르났는데 고려라는 이름을 썼대요. 굳이 발해라기 때문에, 발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발해라고 편지를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고려라고 썼대요. 이거는 발해입니다. 발해.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한 내용을 찾게 되는 건데, 또 결정적인 힌트. 고구려를 계승한 거로 인식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정답은 바로 나오죠. 1번 충정대. 기억나세요? 신라에는 인정 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부서로서 사정부, 지방에는 외사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관리의 비리를 잡는 거. 그리고 이 발해,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는 중정대죠. 관리들의 비리를 일러 바치는 거. 정답은 1번.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 자,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것은 강개토 대왕의 영락. 신라에서는 바로 두 번째로 흥행했던 법흥왕 때 건원이라는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서당 10정, 수도를 지키는 9개 군대, 지방을 지키는 10개 군대. 이거는 바로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의 업적이고요. 앞에 문제로 나왔던
골품제도 이거는 신라죠. 발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수리수리 마수리 상수리제도 지방세를 경제하는 이것도 신라입니다. 신라.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9번 문제. 가마문화유산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천마총, 첨성대, 동궁월지, 분황사지, 불국산대 들어가면 천마총의 천마도 돌무지 돈놀무덤이에요. 나왔던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장의 건의로 만든 거는 첨성대가 아니라 황룡사죠. 황룡사. 이거는 지금 선덕여왕 때 만든 거고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서 동궁과 월지에서 14면체 주사위. 요거는 당시 신라 귀족들이 노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사위에 게임 방식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걸리면 던져서 걸리면은 술을 원샷하고 어떻게 춤을 추고 노래 부르기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벽돌을 깎아먹은 게 아니고 깎아서 쌓아 올린 모전석탑. 분황사 모전석탑 있는 거 맞죠? 분황사지요. 그 다음에 불국사를 들어가게 되면 마주보고 있는 게 석가탑.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 똑같은 말로. 그 다음에 다보탑. 그리고 석가탑을 해체하고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무구정강 대나라는 경 나온 거 맞습니다. 정답은 2번. 그리고 10번입니다.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시기인데요. 지금 가를 보시게 되면 태조 왕건이 심순경이 죽고 나서 다 죽었대요. 공산. 저희의 고향인 대구에 있는 팔공산 공산 전투입니다. 그리고 1, 2천 전투. 신검이 누구예요? 바로 견훤의 아들이죠. 신검이 1, 2천 전투. 여기서 패하고 백제는 마지막 후백제는 어디? 예전 백제가 황산벌 전투에서 패했던 것처럼 그 다음이 바로 황산 전투. 그러면서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삼국이 통일되죠. 후삼국이.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최승로 이거는 고려 오픈되고 나서고. 그 다음에 대공이 난을 일으킨다. 이거는 신라가 망하기 직전 해공왕 때 쓰던 스토리인데 이거 전입니다. 그 다음에 궁예가 국호를 마진해서 태봉. 이미 궁에 쫓겨난 지 오래죠. 앞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쌍기의 건의를 받들여서 이거 지금 고려가 아예 완전히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죠.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후백제를 치고 마지막 전쟁하러 간 거잖아요. 그 전에 이미 신라는 항복을 했죠. 그러면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수왕이 사신관 제도에 의해서 김부가 경수왕이 경주의 사신관이 됩니다. 정답은 2번. 그리고 넘겨서 11번. 다음 군사 조직이에요. 개경 환도의 결정에 반대해서 광하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 삼별초죠. 삼별초. 몽골에게 끝까지 맞서 싸웠던. 그러면 채씨 무시 정권 맞습니다. 이거 만든 게 누구예요? 최우죠. 최우. 삼별초를 만든 게. 처음에 만든 거는 자기를 지키는 호위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지키는 군대로 전환이 되잖아요. 정답은 1번이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창설했던 거는 광군이라고 있습니다. 광군이라고요. 그 다음에 신기한 기병기술 신기군, 보병기술 신보군, 승려로 구성된 항마군. 이거는 윤관의 건의로 만들어진 특별한 무술을 지닌 반들, 별무반. 그 다음에 유사시의 향토 방위를 받는 예비군은 뭐냐면 이거는 조선시대 때 잡색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옥기색을 기준으로 9개 부대. 이거 뉴스페퍼킹 신문항의 구서당 10정 중에 수도를 지키는 9개 부대. 구서당. 바로 뉴스페퍼킹. 신문항 때 있었던 거고 이건 구서당입니다. 구서당.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지금 고려시대 때 사학, 지금으로 치면 사립학교, 지금으로 치면 학원이 빵 뜹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공교육이 박살나겠죠. 그 공교육이 박살나는 거예요. 고려시대에. 그러면서 관학, 공공기관,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아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그걸 찾아야죠. 당나라 유학생 이미 고려시대잖아요. 당나라 망하고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바로 전문 강좌. 여러분들이 수능을 망하면 재수학원을 갑니다. 재수학원을 가게 되면 미술 이런 거 안 배우죠. 수능에 나오는 과목만 배우잖아요. 그처럼 과거에 나오는 과목만을 가리키는 전문 강좌 실제를 만듭니다. 학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학교로. 그 다음에 사액서원, 서원은 조선시대고 경강, 요거는 고구려의 교육기관입니다. 독서상품가, 이거는 정답은 안 됐지만 이렇게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 얘기를 했었죠. 신라 원성왕 때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1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을 시기에서 연표해서 고르래요. 지금 금나라가 너무 번성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신하를 칭하겠대요.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고려가 오픈됐고요.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거란에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진족이 깔짝깔짝 약탈하니까 가볍게 털러 갔다 가볍게 박살나자 앞에 봤던 융가나치가 별무반을 만들어서 제대로 털어버리고 동북구성을 만듭니다. 그러자 여진족이 울어제끼죠. 형님, 그거마저 가져가면 우리 뭘 먹고 삽니까? 돌려주면 안 되겠어요? 1년 만에 돌려줍니다. 그랬던 여진족이 거란을 멸망시키면서 금나라가 되죠. 그러면서 고려야, 넌 너무 찐따갑다. 나의 신하가 되어라. 이거를 당시 문벌귀족이었던 이자겸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군신관계로 들어갑니다. 별무반. 순서대로 가면 그 다음에 여기잖아요. 정답은 3번이죠. 3번. 그래서 여기 풀어드렸고요. 14번. 가기구입니다. 고려의 회의기구래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의 재능 있는 시나 재신, 그 다음에 여기 중추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2품 이상의 추밀, 이들이 들어갔던 회의라 그래서 제추회의라고 불렸던 거. 바로 도병마사죠. 국방을 담당했던 거. 그러면 도병마사와 관련된 거는 지금 이런 사료가 나왔고요. 그러면 보시게 되면은 1번에 수도와 치안의 행정을 담당했다. 국방을 담당하는 거지 수도를 지키는 거 아니고. 사관원, 사헌부 이거는 지금 3, 4는 조선시대고 3번이죠. 원간섭기 때 와서 건문세족에 의해서 도병마사가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가 되면서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화폐의 곡식의 출납, 이거 돈 담당했던 거는 고려시대의 어사되고, 서경권을 가지고 있던 거는 대간이죠. 감히 왕에게 크게 간할 수 있었던 애들. 도병마사 국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 그리고 15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문종의 아들이고 천태종, 의천천. 바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프린스, 왕자, 실제로 왕자죠. 문종의 아들. 그러면 관련된 거 찾으면 보헌 10원가는 고려시대 광종 때 활동했던 균열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사 결사운동, 이건 아셔야죠. 바로 진울이죠. 진울. 지금은 의천이 나왔지만 진울 또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손문영성집, 그 다음에 유불일치설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진울의 제자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교와 불교가 같더라. 바로 해심이죠. 해심. 그리고 삼국유사를 썼던 스님은 일현 스님이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정답은 5번 의천입니다. 의천은 본인이 교종이잖아요. 교종을 겸해서 선종을 같이 겸해서 교종을 중심으로 보면서 선종과 이리와 우쭈쭈 선종을 같이 겸해서 수행하는 교간겸수.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게 의천이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16번.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경제인데 전시가 나왔습니다. 사실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은 전시가가 3개잖아요. 처음 시작했던 시정전시가, 개정됐던 개정전시가, 여기는 시작했던 시정전시가 마지막 단계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경정전시가. 어렵게 나오면 이 전시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와 나, 가나를 두고 가나제도. 그렇지만 퉁쳐서 그냥 전시가인 것만 알면은 고려시대 경제를 찾는 형태로 나왔어요. 찾게 되면은 솔빈부, 띠기딕 말이 특산품인 나라는 발해입니다. 발해. 그 다음에 청해진 완도에 있었던 통일신라 시대죠. 그 다음에 동시전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신라 시대 이사부 장군을 통해서 우상국을 정복했던 지증왕 때 일이고요. 그리고 권원중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입니다. 조선과 고려에 둘 다 있는 이름 성종. 고려 성종 때 처음으로 발행했고요. 설점 수수제를 통해서 민간의 광산 개발을 했던 것은 조선 후기 경제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민생 안정을 위한 고려시대의 지금 정책을 찾으면 정답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구제도감.
긴급 환자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았을 때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임시기구가 구급도감이고요. 그리고 나서 상평창, 물가조절기구, 그 다음에 해민국,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는 거, 이거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수도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환자를 위해서 만들었던 대비하기 위해선 동서대비역 맞고요. 그 다음에 제위보도 맞는데 향약직성방, 이거 보고 그냥 바로 찾아야죠. 향약직성방은 세종대왕 때 거잖아요. 향촌사회 약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처방전을 집대성한 거. 그래서 시기가 아예 맞지가 않죠. 정답은 4번. 18번. 조선시대 법궁으로 올린 틀린 건데 지금 이거 경복궁 찾으면 돼요. 근데 경복궁인데 보시게 되면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맞는 내용인데 1번에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황궁한 곳은 덕수궁이죠. 덕수궁.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19번. 다음 글을 쓴 인물입니다. 불시, 그 다음에 삼봉선생, 삼봉집, 삼봉정도전. 불교의 씨앗은 잡스럽고 변태 같은 거다. 완벽한 이론으로 불교의 이론을 하나하나 다 깠던 불시잡변. 그러면 정도전이 본인의 꿈을 닮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던 것들이 담긴 책이 있죠. 본인이 썼던 거. 정답은 5번의 조선경국전입니다. 개유정난, 해동제국 다 관련 없죠, 이거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정답은 5번이고. 그래서 이게 선지가 어려웠어도 정도전인 것만 알면은 정답 찾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고요. 20번에 지금 세종 때 문과 급제했고 갑인자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장영실 아냐라고 했지만 이거는 이순지라는 인물이에요. 장영실이 실제로 기구나 이걸 만들어냈던 사람이라면 이론적으로 뭔가를 다 세팅했던 거는 세종대왕과 이순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태어난 연도와 생일을 마감한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이버도 검색을 하시게 되면 다 물음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딱 돌아가신 날짜 찍혀 있잖아요. 이순지인데. 자, 근데 그걸 몰라도 사실 장영실이냐 이순지를 몰라도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장영실로도 문제가 풀립니다. 왜? 15세기 조선 과학기술을 물어봤잖아요. 종두법 이 뒤에 일이고 거중기 조선 후기 정약용이고 동해보감 강해군 때 허준이고 7정삼 7개 별자리를 정산했던 거. 이게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정답은 4번. 대동여지도 조선 후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 4번 되겠고요. 21번입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은 사화인데 순서가 먼저 조이제문하는 이거 무어사화 연산군 때, 그 다음에 자기 엄마 죽은 걸 들춰냈던 두 번째 사화 연산군 때, 갑자기 죽은 엄마를 들춰냈던 갑자사화, 그 다음에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 때 있었던 기묘사화, 마지막 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사화가 을사사화. 그러면 순서대로 가면은 나가라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가라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번. 밑줄근 전쟁이래요. 소현세자가 돌아가셨는데 효종의 아들이죠. 근데 이 전쟁 때 패해서 청나라 인질로 끌려갔대요. 정신병자가 되었던 마지막 끌려갔던 거는 병자호란 되겠죠. 그러면 병자호란의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자, 곽재우 고경이면 이거 임진왜란이고,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만든 비변사, 이거는 앞시기로 걸러가야 되고, 조선 초기 중기 때고, 그 다음에 조선 중기로 보시면 되는 거고,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이거 훈련도감, 임진왜란 도중이고, 헷갈리는 거는 사실 1번, 3번이었는데 이갈의 나는 병자호란이 아니라 정묘호란 때의 배경 중에 하나죠.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김중용이라는 게 사실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제거를 했으면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김중용은 실제로 남한 산성에 있는 인조에게 합류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전라도 일대 군대 의병들을 다 취합을 해서 가는 도중에 청나라 군대와 맞닥뜨려서 청나라 장수 3명을 죽이는 큰 승전을 거뒀던 게 바로 김중용 장군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사실 김중용이란 이름이 처음 나왔지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씩 제거해서 들어갔으면 풀 수는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문제 23번.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백낙신, 그 다음에 유계춘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세도 정치기 때 있었던 진주밀란이잖아요. 그러면 남적 북적 연합 이거 동학농민운동, 집강소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홍경래난, 지금 홍경래난이 아니고 여기 일단 다음 사건이죠. 이거 틀렸습니다. 유현상 이거 다음 사건인데, 그래서 홍경래난이랑은 지금 진주밀란 단위를 넣었죠. 홍경래난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로 퍼졌던 것 중에 임술 농민봉기고, 그 중에 또 진주밀란이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그 다음에 방공영은 이거는 우리가 훨씬 이후의 일이죠. 고종 때부터고요. 정답은 3번. 그리고 이렇게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방으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보냈던 관직의 이름이 안핵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갔던 사람이 바로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죠. 정답은 3번. 그리고 넘겨서 다음 상황.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돈이 귀해지고 나왔대요. 막 전황, 돈이 말라 삐트는 거. 이거 조선 후기 경제죠. 조선 후기 경제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송상, 만상, 그 다음에 경강상인 같은 이런 사상이 등장한 거 맞죠? 그리고 특히 송상만상은 대청무역이고 외관에서 합법적인 무역, 뒤로 하는 밀무역 후시 다 맞는 내용이고 떡대, 민영광상 맞고요. 그 다음에 모내기법 확대 맞잖아요. 조선 후기 때. 정답은 4번이죠. 과전법은 명종 때 와서 폐지가 되고 처음 시작은 고려 말입니다. 조선 후기 때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고 25번 가지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구려비 탑병리 7층 석탑, 신라의 유일한 7층 탑입니다. 창동림 마의 열애상 고려시대 탑인데 이걸 보고 찾는 게 아니고 마지막 탐금대를 보고 아셔야죠. 탐금대는 충주, 임진왜란 때 배수의 진을 쳤었던 바로 신립장군이 탐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쳤죠. 그러면 충주입니다. 충주. 정답을 찾게 되면 통과 3번. 신립의 배수의 진. 직지 심치여절 청주, 오페르트 남영군, 흥성대원군 아버지 묘를 털려고 했던 거. 여기 저기 예산 지역이고 그 다음에 명나라 신종, 남동묘 여기는 괴산이고 그 다음에 만적은 수도였던 개경, 고려시대 때.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26번 다음 왕의 제위기간 초기 문신제.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는 왕권강화 3당 콤보 먼저 규장각을 만들어서 어떻게 본인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정치 기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초기 문신제를 시행했고 또 자기 사람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규장각의 서얼들을 검소관으로 땡겨왔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호위부대에 용감한 장군들이 있었던 군령인 장용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만든 속대전 그 전에 있던 경국대전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린다. 하나를 통일해서 편찬하는 대전통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상공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신해년의 모든 상공업을 통하게 하는 신해통공 금난정권 폐지했던 거 맞죠? 대동법은 강해군 때입니다. 처음으로 했던 거는. 정답은 1번. 27번 다음 종교. 경주 사람 최복술 최재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건 지금 동학입니다. 그리고 결정적 힌트. 양학. 서양의 학문이었던 서학이 인기를 끄니까 거기 맞서서 만든 게 동학이잖아요. 그러면 동학은 내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죠. 맞습니다. 배제학당, 박중빈 이거 원불교고 이건 사찰령이니까 불교고 1번과 5번은 천주교와 관련 있는 거죠. 그리고 정답은 4번. 28번입니다. 28번은 다음 가 인물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원철폐, 호포제, 흥성대원군입니다. 흥성대원군. 통리기마문과 12사 이거는 고종의 초기 개화 정책이고 양전사업가는 맞지만 지게를 처음 발급했던 거는 고종의 광무개혁대고 나선정벌 이거는 효종 때고 조선시대 그 다음에 교육입국 조선은 고종의 2차 가보개혁이고 흥성대원군이 했던 거는 사창제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29번 밑줄근 조약이에요. 지금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대요. 강화도에서 광화부에서 강화도 조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그러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부산을 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두 개의 항구를 열게 되는데 어디입니까? 원산과 인천을 열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천주교 포교 관련 없고 거중조정은 이건 조미소 통상조약이고 제정고문을 뒀던 거는 1차 한일협약이고 그 다음에 민영환이 자결했던 거는 을사늑약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30번 다음 인물.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문익 나오고 조사 시차는 쭉 나왔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인물 문제로도 잘 나오지 않는 인물이죠. 박정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 보시면 초대 주미공사를 부임했기 때문에 미속습유라 해서 실제로 미국을 방문하고 느낀 걸 쓴 책이 있고요. 또 일본과도 또 관련이 많죠. 일본도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책을 일본 내무성 시찰기라는 책을 또 쓰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인물과 관련된 걸 찾게 되면 보시면 샌프란시스코의 흥사단 이거 안창호 선생님이고 고종의 밀지를 받았던 거 이거 독립의군부 임병찬 선생님 조선강문의 최남선 선생님 13도 창의군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실제로 이끌었던 장군은 허위 남은 거 정답 5번이죠.
독립협회 제안을 받아들여서 중추원간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때 사실 독립협회가 원래 서재필이 주도해서 시작을 하다가 박정량 내각이 들어서면서 박정량의 주도 아래 또 독립협회가 돌아갑니다. 찾았어야 됐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됐다라는 거. 31번. 다음 상소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서양의 기술 정도는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서양의 사상이나 제도까지는 아니지만 서양의 신진 기술은 받아들이자. 요 상소가 올려진 이후에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근대 무기 창고를 만드는 기기창이 만들어지는 거죠. 김기수가 일본에, 특히 또 여기 보면 결정적인 힌트가 황준원의 책자로 말한대요. 황준원의 책자가 뭐예요? 조선 책략이죠.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을 처음으로 가지고 왔던 거는 2차 수신사 때잖아요. 김기수는 1차 수신사죠. 이거 전이죠. 그 다음에 해국도지도 초기 개화 정책 때, 초기 개화 정책이 아니고 초기 개화 사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조선 책략 들어오기 전이에요. 어지연 이거 신미양요 들어오기 전이고 신미양요의 배경이 제너럴 쇼먼 사건 이것도 전이죠. 상소가 올리기 전. 정답은 1번. 그리고 32번. 저의 고향인 대구에서 일본의 진 빚을 갚자, 나라가 진 빚 부채를 갚자 국채보상운동. 그러면 국채보상운동은 언론사에서 도와주잖아요.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에서 지원을 하였다. 정답이고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 반대 이거는 독립협회고 조선총독부, 아직 조선총독부가 없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직전의 스토리고 그 다음에 요거 5번은 원산노동자 총파업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33번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가게 되면 이거는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신분제를 폐지했어. 노비제 폐지. 이거는 1차 가보개혁. 제일 먼저겠죠. 그 다음에 머리털을 자르는 거. 아름다운 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 그 다음에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태양력 사용, 단발령 폐지, 단발령 시행. 요거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원수부.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마지막 광무개혁이죠. 순서 그대로네요. 가나다네요. 가나다. 정답은 가나다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다음 법령. 헌병경찰 나왔습니다. 일본의 식민통치 1기조, 숨쉴 공간을 주지 않았던 무단통치 시기 때 찾게 되면 경성제국대학 1920년대, 원산노동자 총파업 1929년도고 조선어학회, 어학회를 바탕으로, 연구한 걸 바탕으로 어학회, 이거 30년대고 암태도 소작쟁이 23년, 20년대 초반이고 조선태영령, 두드려 팼던 거, 이게 1기조, 무단통치 시기.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다음 상황. 대한제국, 지금 만국평화에 나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 내가 도장 안 찍었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새끼들이 지 멋대로 찍은 거다. 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가 야 고종아 너 을사늑약 외교권 없는데 왜 네 법대로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이걸 빌미로 고종이 강제로 태위를 당하죠. 정답은 1번. 검은도 불법정령 이거 황제가 고종이 황제 되기 전의 스토리고 훨씬 전이고 99년들이 이거 일리모 굴란 우정총국 개국 축하인 이거 갑신정변 가스라 테프트 미락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을사늑약이죠. 이후잖아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 36번 밑줄근 단체 태극서감 출판사 대성학교 오산학교 1907년도에 만들어졌던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결국에는 105인 사건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1년 후에 일본이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신민의 핵심 멤버 105명이 잡혀가면서 문을 닫게 됐다라는 거. 끝. 파리 강화이 이거는 1919년이고 만민공동회 이거 전이고 독립협회고 독립운동 독립공채 임시정부고 소년운동을 주도했던 거는 천도교 소년의 소파 방정환 선생님. 정답은 1번. 그리고 37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헐버트. 유경공원의 원어민 교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중조정.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따라서 거중조정 조항에 따라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미국에게 친히 고종의 편지를 전하기도 했었던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입니다. 임시정부의 손과 다리 역할을 했던 비밀기구였던 바로 교통국, 안동 지역에 있었던 교통국 이륙양행을 맡아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거죠. 네, 그러면 유경공원 맞고요. 헐버트. 최초의 서양식 병원 강혜원 이거 알렌이고 안동에서 무역해서 이륙양행 정답이죠. 정답은 기역디귿입니다. 기역디귿. 이화학당 설립 이거는 관련 없죠. 아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8번의 다음 자료 파고다공원 3.1운동입니다. 3.1운동에 대한 내용을 찾게 되면 되는 건데 보시게 되면 또 결정적인 힌트 마지막에 고종의 조의를 표하는 거 고종의 죽음이 배경이 됐었던 자 조선형평사주도 이거 형평운동이고 신간에는 3.1운동 이후의 스토리죠. 1927년도에 만들어졌고 진상조사단 이거는 29년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 조선혁명선언 활동 지침 이거 의열단이죠. 정계 과정에서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 제암리 학살 사건 맞습니다. 성진회와 각 학교 도서회의 전국으로 확산 이거 관련 없고요. 정답은 4번 되겠고요. 그리고 39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선 총독 암살을 기도했고요.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양군이고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 암살계 여기 조선 총독 암살은 바로 문화 통치를 하려고 했었던 실제로 했었던 사이토 마코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계시는 독립운동가는 남자현 선생님입니다. 남편이 의병장으로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북으로 간도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셔서 독립운동에 46세 나이에 뛰어드십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관련된 걸 찾게 되면은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간도에서 여자 건학회를 조직을 해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또 계몽운동을 펼치기도 하십니다. 1번에 이거는 의열단이고 2번은 안중근 의사고 3번은 이재명 의사고 그 다음에 5번에 평양을 밑드는 평양의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였던 강주령 선생님이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40번에 가 지역에 대한 설명인데 보시게 되면은 명동학교 3중사면 봉오돈 전투 여기 전부 다 북간도 지역인데요. 북간도 지역을 찾게 되면 건너편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중강단 정답이죠. 대종교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북간도로 넘어가서 만든 독립군이 중강단이죠. 숙무학교 멕시코고 조선독립동맹 예난 지역이고 조선청년독립당의 28 독립선언문은 3.1운동의 배경이죠.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 도쿄에 있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외쳤던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41번 다음 가상 인터뷰인데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이거 누굽니까? 책 이름 보고 아셔야죠.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박은식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역사, 한국통사 한국통사가 식민지배로 들어가는 과정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피 흘린 거 그리고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 민족의 이거 조선학 운동은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시작됐던 거고 진단학회 이거 실증주의 사학이고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에는 친일단체고 유물사관 이거 백남훈 선생님이고 아예 관련이 없죠. 민족주의 사학자는 박은식 선생님이고 이거는 관련 없는 거고 정답은 5번. 그리고 42번에 가나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본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독립군 잡으면 돈 받아요. 1925년도에 미스야 협정.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도망간대요. 임시정부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에 홍코우 공원의 의거 때문에 1932년 의거 이후로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자 간도 참변 이거 가 전이고 국내 진공작전은 나 이후고 한인애국단 정답이죠. 한인애국단이 조직되고 의거 윤봉길의 의거 때문에 지금 나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농광해산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1년도죠. 훨씬 나 이후의 일입니다. 충칭 시기니까요. 정답은 3번. 43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 물건 쓰자. 1920년대 초반에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했었던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작해. 우리가 만든 거 우리 물건 쓰자. 정답은 4번이죠. 조선노동총동맹은 이거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단체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나선 거고 근후에는
여성 버전 신간회라고 얘기를 했었고 백정에 대한 차별 이거 형평운동이고 그 다음에 국문연구소를 세웠대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어연구죠. 그래서 이 민족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넘어가서 44번에 밑줄근 이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침략을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이거 언제예요? 전쟁에 미쳐갔던 1930년대, 40년대, 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전쟁, 41년도에 태평양 전쟁 이 시기 때 여자 정신근로령 플러스 강제징용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수탈이 일어났던 거고 육군특별지원병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수탈했던 건 다 전쟁에 미쳐있던 이 시기입니다. 식량 배급제, 전쟁에 중요한 쌀 배급하고 그 다음에 쌀 사고 파는 거는 조선 총독부가 다 하는 거고 조선 사상범 예방 구명도 이때고 근데 토지조사령을 통해서 토지조사 사업은 1기 때죠. 1기 때 1910년대 식민통치 1기 때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45번 가부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항구에서 만들어진 군대래요. 의열단 중심이 됐던 사람들이 만든 거. 김원봉 선생님이 만든 민족혁명당, 정확하게는 조선민족혁명당 예하의 군대였던 조선의용대죠. 조선의용대를 찾으면 되는데 조선의용대는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2년 후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강복군이죠. 청상리 20년대 초반, 대전자령 30년대 초반, 자유시로 갔던 거 20년대, 중국의영군과 흥경성 전투 30년대 초반. 정답은 5번밖에 없죠. 그리고 다음 기념서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인데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도 원래 이렇게 제시문 선지로 최근 동안 10회분 이상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조국의 근대화나 이런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박정희 정부다라는 걸 또 읽어낼 수도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교육헌장에 따라서 여기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전개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 정부 때 내용을 보면 되는데 일단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 이거 김영삼 정부고요. 가외 전면근지 대학 졸업 정원제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고 그 다음에 어딨나요? 문맹 퇴치 완전 퇴치 5개년 6.3 막제 요거는 전부 다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남은 거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 그리고요 47번 간인데 간을 보시게 되면은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압작 운동의 결과 이걸 발표한 거예요. 맞죠? 좌우압작 운동 시기고 그 다음에 나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남북협상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이 가서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만나서 합의를 한 거죠. 여기 사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면 농지개혁법은 정부 수립되고 나서고 정읍 발언은 이거는 가전의 스토리죠. 그 다음에 총선거가 결정이 나니까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해라. 북한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선거 가능한 남한만 선거를 해라. 분단 위기. 그래서 나오는 게 나잖아요. 나. 여기 나. 그래서 정답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번 일어나고 나 사건 들어가는 거니까 맞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이거 강복된 직후죠. 가전이고 가앞이고 그 다음에 보안법 파동 이거는 훨씬 이후 일이고요. 정답은 3번. 48번 다음 명령인데 금융실명제 요거는 부정부패를 어떻게 보면 없애려고 했었던 김영삼 정부 최초의 문민정부. 자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요거 박정희 정부 때고 정답 2번이죠. OECD 들어가면서 IMF를 맞이했던 게 김영삼 정부잖아요. 그 다음에 칠레 자유무역협정 요거는 노무현 정부 때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이거 박정희 정부 때고 300산업 이거 이승만 정부 때죠.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6.25 전쟁 끝나고요. 정답은 2번이고 49번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군부 명령을 거부했던 거 이거 뭐예요?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그러면 박종철 이한열 학생은 6월 민주항쟁이고 호언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쳤대요. 지금 호언철폐, 기존의 헌법을 보호하겠다. 이거 전두환 정부가 발표했던 4.13 호언조치죠. 6월 민주항쟁. 그 다음에 이때 광주 학생 항의,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남아있는 기록들이 전부 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기록이라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다 등재가 되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가 의원 내각제 전혀 관련 없고 우리는 여기 있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결과 전두환 정부가 권력을 틀어지게 되는 거고 출범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 하야 이거는 4.19 혁명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그리고 50번 마지막. 자, 이거 뭐예요?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 때 노라고 했던 일. 노라고 했던 북한과 유엔의 동시가입.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사회주의 국가. 헝가리, 베트남, 소련, 중국과 수교를 체결합니다. 특히 소련과 중국과 체결한 거를 북방 외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시기 때 통일 정책 이때 보시게 되면은 노라고 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핵은 노입니다. 남북이 어떻게 비핵화 공동선언. 그 다음에 또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유엔의 동시가입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남북한이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다라는 거. 남북조절위원회 이거 박정희 정부 때. 개성공업지구 합의 요거는 언제입니까? 바로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체결했었던 바로 김대중 정부 때 합의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4남북 공동선언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고 금강산 해로 관광을 했던 거는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던 거는 김대중 정부 때 육로로 가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답은 5번.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내용 다 잡아드렸고요. 저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